평소 시를 읽는 아주 고상하고 우아한 취미를 갖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라는 시 중 한 연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평소 해보던 대로 시를 분석해볼까요? 부정적 시어인 껍데기에는 세모, 긍정적 시어인 알맹이에는 동그라미, 껍데기가 상징하는 것 거짓, 허위, 알맹이가 상징하는 것 진실, 순수. 이 시는 순수하지 못한 가식, 허위, 즉 껍데기를 배척하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껍데기보단 알맹이 같은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당연시합니다. 하지만 우린 가끔씩 껍데기 같은 삶을 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껍데기 같은 삶을 산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의 일입니다. 저한테는 초등학교 때부터 정말 친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집이 바로 학교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끝나면 왕복 30분 거리에 있는 그 친구네 집에 친구를 데려다 줄 정도로 그 친구를 좋아했었죠. 하지만 이렇게 돈독했던 친구 사이를 한순간에 깨버린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유한 친구의 집안인데요. 그 친구가 엄청난 부자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 와, 부자니까 성공했네? 라는 부러움이 저의 마음속을 휘감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저는 그 친구와 저를 모든 면에서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샤넬 시계를 차고 있는 친구와 학교 벽시계에 의존하는 저를 비교하고 호텔 식당에서 밥을 먹는 친구와 일반 식당에서 밥을 먹는 저를 비교하며 그 친구와 저의 전반적인 생활을 비교하게 되다 보니 어느새 깊은 열등감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 친구가 저를 부러워해주고 인정해주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부러워할 만한 물건들도 사보고 공부도 열심히 해보고 정말 모든 부분에서 노력을 해봤습니다. 남을 의식해서 저의 모습을 완성해 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과연 그런 모습이 저 자신한테도 만족스럽고 행복했을까요? 오히려 저는 불행이라는 절벽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닌 친구가 중심이 된 제 삶은 꼭두각시 같았습니다. 끝내 지친 저는 친구에게 아무런 이유도 알려주지 않은 채 친구하기 싫다고 일방적 통보를 하고 우정을 깨버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껍데기에 관한 시와 부끄러운 저의 과거를 들려드린 이유는 바로 현대사회가 만들어낸 속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속물은 눈앞에 있는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일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저의 경험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속물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저는 오늘 속물의 정의를 이러한 맹목적 이익 추구가 아닌 왜곡된 인정의 욕망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서울대 사회학과 김홍준 교수님은 남들에게 인정받으려는 강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경쟁하는 인정투쟁을 잘못 이해하고 실천하게 되는 존재를 속물이라고 정의 내립니다. 한마디로 속물은 남들과 달리 잘나 보이고 인정받는 사람들처럼 자신도 인정받기를 열망한다는 것이죠. 근데 속물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인정을 열망하다가 인정의 목적인 자기의식의 완성을 잇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타인의 기준, 시선에 자신을 맞춰 살다 보니 타율적인 인간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러한 속물의 정의를 비추어 보았을 때 중학교 때 저는 속물이라고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한테 인정받기 위해 그 친구가 부러워할 만한 요소들을 갖기 위해 노력했죠. 하지만 그 요소들은 저의 기준에 맞춰져 있지 않았을 뿐더러 저를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부족감만 느껴 자괴감이 들 뿐이었죠. 이렇게 인정받기 위해 사회의 기준에 맞춰 살다 보면 자연스레 남들과 자신을 비교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는 결국 자신을 열등감에 빠뜨려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추구하고 싶은 삶은 무엇인가요? 다양한 대답들이 나오겠죠? 예를 들면 되고 싶은 직업을 갖는다던가 아니면 저 같은 여자랑 가정을 꾸린다던가 등등.
머리에 피도 마르지 않은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우스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껍데기 같은 삶을 살고 있진 않은지 돌아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어쩌면 우린 이미 속물적인 사회에 익숙해져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성적을 받아들고는 주여, 저 진짜 대학 어디까지 낮춰야 돼요? 서영구, 소성한, 중경의식. 나 정시파. 원래 인생 한 방이지. 라며 위로 하나 안 되는 자기 합리화를 하며 좌절과 함께 몰래 눈물을 훔치는 우리의 모습. 대학을 성공의 기준으로 치부해버린 우리 속물적인 사회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대학을 자신의 인생의 전부로 보고 학력으로 타인과 자신을 비교, 평가하면서 좌절감을 빠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속물적인 삶을 배척해야 되는 이유는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내 곁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인데요. 어쩌면 우리는 입시 전쟁 속에서 친구를 내가 단지 올라서야 할 경쟁 상대로만 보아 소중한 우정을 잊어버리고 있거나 높은 대학만 추구하다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꿈, 삶의 지향점을 놓쳐버리고 있거나 혹은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쓸데없는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속물적인 삶을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합니다. 야, 니네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정해진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너넨 실패한 삶을 살 거고 인정받지 못할 거야 라고 우리 현대사회가 헛소리를 짓거릴 때 가볍게 무시하시면 됩니다. 말이 쉽지 이미 모두가 당연시 여기는 속물적인 사회에 저항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손해로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순수한 자신만의 알맹이로 된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보세요. 그리고 내 내면에 숨겨진 개성과 능력을 찾아보세요. 우린 충분히 우리만의 개성과 능력을 지닌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소중하고 능력 있고 개성 있는 존재들인데 왜 학력, 돈, 권력 이따위 것들로 우리를 비교하고 평가하면서 좌절감에 빠져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껍데기를 깨고 나와 알맹이가 됩시다. 조금만 건드려도 깨질 수 있는 껍데기보단 단단한 알맹이가 됩시다. 우리의 인생에 세모쳐질 만한 부정적인 껍데기가 아니라 동그라미를 그릴 수 있는 긍정적인 알맹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속물적인 삶을 지향해서 내 안에 숨겨진 개성이나 능력에 집중해 내가 진정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삶을 꾸려나간다면 분명 다름과 다양성이 열린 더 발전된 사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에 동그라미를 그릴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